기업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비용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할 때 많으시죠? 네, 그렇죠. 경영진이라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보면서요. 표준 원가라는 개념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원가 관리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핵심 도구 중 하나죠. 저희 목표는 이 표준 원가가 도대체 뭐고, 실제 현장에서는 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비용 관리나 성과 측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표준 원가, 이게 뭔가요?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표준 원가라는 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태에서 제품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 거야 라고 미리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설정해 놓은 목표 금액이에요. 아, 목표 금액이요? 네. 실제 비용이 얼마 나올지 알기 전에 세우는 거죠. 일종의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기준선이요.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들겠지 하고 정하는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절대 아니죠. 그냥 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모든 요소 있잖아요. 재료비나 인건비 같은 거요? 네, 맞아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뭐 공장 임대료나 감가상각비 같은 제조 간접비까지 이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 재료비다. 그러면 제품 하나 만드는데 표준적으로 재료가 몇 개 필요하고 표준 수량, 그 재료의 표준 가격은 얼마다. 표준 가격. 이걸 곱해서 계산하는 식이죠. 우와, 굉장히 체계적이네요. 그럼 그렇게 요소별로 표준을 정해서 다 합치면 제품 하나당 표준 원가가 딱 나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렇게 단위당 표준 원가를 구하고 여기에 실제 생산량을 곱하면 총 표준 제조 원가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계산하고 사용하는 걸까요? 자료를 보니까 활용 목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그 이유가 바로 표준 원가의 핵심 가치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관리와 통제 목적입니다. 관리와 통제요? 네. 첫째로 미래 비용을 예측해서 예산을 짤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계획 세우는 데 도움이 되죠. 아, 예산 편성? 네. 둘째는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랑 이 표준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났지? 어디서 비효율이 생긴 거지? 이걸 정확히 찾아내서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죠. 이게 바로 원가 통제입니다. 실제랑 비교해서 문제점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는 각 부서나 팀의 성과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보는 거죠. 성과 평가 기준으로도 쓰이는군요. 네. 그 외에도 뭐 원가 계산 자체가 빨라지니까 회계 처리도 신속해지고 또 제품 가격을 정할 때도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고요.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와,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 비용하고 표준의 차이를 분석한다는 점,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단순히 총액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차이 분석이 표준원가 시스템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야 표준원가를 쓰면 의미가 있죠. 꽃이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 차이를 그냥 얼마 차이 났다 이렇게 뭉뚱그려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파악해요. 두 가지 원인이요? 네, 하나는 가격 차이예요. 이건 말 그대로 재료든 노동력이든 우리가 예상했던 표준 가격보다 비싸게 샀거나 혹은 싸게 사왔을 때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아, 구매나 계약 단계에서의 차이군요. 그렇죠. 다른 하나는 능률 차이 또는 수량 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실제 생산 과정에서 재료나 작업 시간을 표준보다 더 많이 썼거나 아니면 반대로 더 적게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차이를 말해요. 아, 그러니까 비용 차이가 난 게 애초에 비싸게 사와서 그런 건지, 가격 차이? 아니면 생산 과정에서 뭔가 낭비가 있었거나 혹은 엄청 효율적이었던 건지, 능률 차이. 이걸 구분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리하시네요. 예를 들어 재료비 차이를 본다면 실제 사용한 양에 대해서 실제 가격이랑 표준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게 가격 차이. 그리고 표준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사용량이 표준 사용량보다 얼마나 많거나 적었는지, 이게 능률 차이. 이걸 각각 계산하는 거예요.
와, 그렇게 나누면 정말 원인이 명확해지겠는데요. 책임 소재도 분명해질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래야 이건 구매부서에서 협상을 더 잘해야 하는 문제구나. 또는 이건 생산 라인에서 효율을 높여야 하는 문제구나 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들어보니까 표준 원가가 정말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잘만 활용하면요. 하지만 뭐든 완벽할 순 없겠죠. 어떤 한계점이나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약점은 바로 표준 설정 그 자체의 어려움이에요. 표준 설정이요? 네. 만약 처음부터 표준을 너무 비현실적으로 타이트하게 잡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잘못된 데이터로 표준을 만들었다면요. 그럼 그걸 기준으로 한 모든 분석이나 평가가 다 왜곡되겠네요. 그렇죠. 잘못된 신호등 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의사결정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나 기술이 엄청 빨리 변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 설정한 표준을 제때 업데이트해주지 않으면 금방 현실하고 동떨어진 기준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표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은 한 번 정하고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수정하는 노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들어요. 그렇군요.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표준 원가는 결국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일종의 목표 비용이고, 네, 목표이자 기준이죠. 네, 그리고 실제와의 차이를 분석해서 원가 통제, 성과 평가, 예산 관리 같은 경영 전반에 아주 핵심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효과적인 경영 도구예요. 하지만 그 효과는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시의적절한 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성공의 핵심이에요. 네, 현실성과 시의 적절성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표준원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꼭 이런 제조 원가가 아니더라도 혹시 여러분의 업무나 일상생활에 어떤 부분의 표준 같은 걸 설정해보고 실제 결과와의 차이를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요? 오,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예를 들면 보고서 하나 작성하는데 걸리는 표준 시간, 아니면 한 달 생활비의 표준 예산 같은 것들이요. 이런 분석이 혹시 여러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예상치 못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가볍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